예, 저희도 많이 전해드렸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부동산 시장 장기 보합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곳곳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가 나왔고요. 또 곳곳에서는 수억 원이 떨어진 매물이 거래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부동산 시장에서도 서울 집값이 보합세를 보이다 상승할 것이란 전망, 또 하락 반전할 것이란 전망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부동산 시장인데요.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김연화 IBK 기업은행 부동산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김연아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뭐 요즘에 굉장히 비싸다라는 생각은 뭐 누구나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는 다주택자 법인 규제를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세부담 때문에 매물이 쏟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값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한동안 그 저금리 기조하고 대체 투자 상품 부지 등으로 그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게 최고치에 달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 정부의 세금 규제, 그 공급 확대, 4년 단기 임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아파트 가격 상승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보유세, 거래세 등 세금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 취득세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지난 7월 11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최고 4%였던 취득세가 최고 12%까지 3배 이상 인상이 되었고요. 중요시의 취득세율도 조정 대상 지역 내에 3억 원 이상은 기존의 3.5%에서 12%까지 올랐습니다. 양도세도 내년 6월 1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납부하는 세율이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상승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택은 매년 4월 말 공시가격을 발표하고요. 이를 기준으로 보유수를 산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의 비율, 그리고 세율 등이 있는데요. 이들이 모두 상승해서 내년에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아파트 사전 청약이 시작되는 데다 4년 단기 주택 임대 사업이 자동 말소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통한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 등으로 내년도 주택 시장은 올해와는 달리 하락 안정 추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는 두 달가량 남았고 내년 과세 기준이 6월 1일인데 이제 내년 상반기 끝나기 전에 7개월 내로 뭐 가시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6월 1일 기점으로 보유세의 납부 기준이 정해지고요. 그다음에 6월 1일 이전에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 감면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매물들이 좀 출현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예, 실수요자들은 뭐 당연히 이제 이렇게 조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시장의 전망은 뭐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실제 하락 전환을 내년에 이뤄 나간다면 어느 지역을 저희가 좀 보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현금 동원 능력이나 선호도에 따라 관심 지역이 달라지겠지만 그 2기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해서 공급하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청약을 추천합니다. 특히 민영 아파트나 공공 아파트 분양 시에는 특별 공급 물량이 과거보다는 크게 확대되었고 청약 자격도 이전보다는 완화되었기에 생애 최초 혹은 신혼부부 등은 내 집 마련 기회가 과거보다 수월해졌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선 주택 양도시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거주 기간이 추가됐으니 실거주 요건 등을 고려하여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근데 청약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부 뭐 특별 공급을 제외하고는 젊은 층들은 사실 청약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로 눈 돌리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라면 내년 상반기에 뭐 도전을 해봐도 좋을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내년에는 그 각종 세금 강화나 공급 확대로 주택가격 둔화가 예상되기에 양도 차익 실현이나 세금 회피성 매물 등의 출현으로 올해보다는 주택시장에 매물이 적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청약시장 통장이 있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되 만약에 청약 가점제가 낮거나 특별 공급 대상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라면 간신하는 지역의 매물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시간과 자금의 여유를 갖고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조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예, 팀장님, 저희가 지금 서울만 국한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변 지역을 보면 일부 뭐 수도권, 용인, 수원, 인천 이런 지역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도 지금 좀 집값이 잡힐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수도권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대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거나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 또는 도로 개통 등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인데요. 이러한 지역 조건 등과 맞물려서 강남 등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미 많이 상승했고 인근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믿는 풍선 효과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 추세를 돌아선다면 개발 호재의 지속성이 없는 지역들은 대부분 일정 시차를 갖고 아파트 가격 안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뛰면 강남 재건축 그리고 일반 아파트 주상복합 그다음에 강남 3구 내지는 이제 서울에 있는 25개 구 지역으로 확산이 되는데 그리고 이 25개 구의 지역에 연접해 있는 신도시 내지는 수원이나 용인 아니면은 뭐 분당 일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들은 이미 과거에도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이 강남권이 안정세를 유지한다 그러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는 것도 과거에 경험했던 거라서 충분히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들은 안정세로 유지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팀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지금 집값이 급등한 지역들 말인데요. 이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내린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궁금한데요. 특별히 개별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호재가 없는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들은 실거주보다는 투기 수요가 매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가격이 상승한 곳들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 이제 주택 매매에서 전세 쪽으로 조금 돌려서 질문 더 드려볼게요. 한 가지만 더. 전세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서울 수도권 지역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분위기가 더 간다고 보십니까? 최근 전세 가격의 상승 원인을 살펴보면은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 갱신권 등 임대차 보호법 개정하고요. 가을 이사철 영향 그리고 양도세나 재건축 아파트 거주 요건의 강화 등으로 전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치 좋은 3기 신도시 아파트 청약을 위한 전입신고 등으로 일부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 근사치까지 오를 정도로 많이 상승했는데요. 이러한 전세 가격 상승은 매물 부족과 맞물려서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번에 송승현 대표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예. 내년에 세부담에 이제 매물이 좀 쏟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송승현 대표께서는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 어떻게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매물이 쏟아지는 것은 사실상 경쟁력이 없거나 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매물, 또 투기 심리로 매수한 법인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는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그러한 매물들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장 큰 원인은 금리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5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0.5%가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조는 장기화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보는데요. 우선적으로 그 미 연방준비제도가 2023년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의 기준금리도 인상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해보고요. 또 이런 가격이 낮춰지려면은 시중에 뭐 유통되는 그 자금들이 조금 축소가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3,100조 정도가 되는 시중에 유동자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정책적인 실수가 있거나 뭐 투자를 하는데 장벽이 낮춰진다면 충분히 다시 주택시장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감정원하고 민간에서도 지금
매매가 지수를 살펴보면은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원도 전주 대비해서 0.08%가 상승을 했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는 108.1로 계속 상승세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민간인 KB 매매가 지수 같은 경우는 서울은 0.24%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세는 유지를 하고 있다. 결국은 시장에서는 가격이 낮춰지려고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 가격을 낮추는 데는 힘들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그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에서 나타나는데 주택 시장 부분은 122.8%로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역시나 시장에서는 공급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작용을 해야 되는데 8사 공급 대책이 사실 현실성이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것도 주택값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한 그 개발 계획이나 광역 교통망 계획들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하고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빠지게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지금 거래 규제에 의한 그런 거래량 감소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장이라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물건이 쏟아지려고 한다라면은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시장에서 물건이 쏟아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매각을 하고 나서 다시 재취득을 하려고 하면 취득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다시 팔고 나서 그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뭐 취득세도 마찬가지고요. 또 대출에 대한 규모도 축소가 됐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자금 출처를 증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좀 어려워졌다. 거기에 착공 물량도 전체적으로 급감을 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로 봤을 때는 내년에 그 주택값이 떨어지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보합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합 이후 상승을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눈여겨볼 만한 뭐 지역을 굳이 뽑아 주신다면 있을까요? 네, 강남권에 역시나 큰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강남권은 서울의 주택값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강남권은 기본적으로 뽑을 수 있겠고요. 또 마영선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인지도하고 입지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역시나 뭐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이 된다면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또 눈에 띄는 시장은 공공 재개발 시장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재건축 시장과는 달리 재개발은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여러 조합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런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 조합들이 속해 있는 뭐 중구라든지 동대문, 영등포구가 눈에 좀 보이고요. 또 전세가가 급등세고 최근 미분양 물량이 제로인 세종시 정도가 실수요자들이나 투자 그 수요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수도권 짧게 좀 여쭤볼게요. 수도권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수도권 일대가 일단 미분양이 상당수가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하고 인접지역 같은 경우 서울하고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는 보여지는데요. 다만 수도권이 대부분 규제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투자자 시장보다는 실거주 위주로 시장이 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시장 말고 이제 전세 시장 뭐 마찬가지로 어려운 전망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정부 통계에 대한 불신이 조금 걱정이 돼요, 사실. 지금 전세 수급 지수가 119라고 하는데 민간에서는 192로 기록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시중에 유통 물량이 적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전세가가 높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반전세나 월세가까지 상승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세가하고 준전세로 수익률이 상승을 한다면은 매매가가 반등 가능성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상승하고 준전세 수익률 상승으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현상까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전세를 찾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 수요가 일정 부분 매매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조심스럽게 양측에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